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의 이슈의 연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현 재개발 1구역의 선행단지인 서울역 센트럴자이와 아현 재개발 1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아현 재개발 1구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현장의 이슈의 지역 분석가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아현 재개발 1구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어떤 아파트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아현 1구역의 위치부터 한번 보시죠. 아현 1구역의 위치는 우리가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정로역 5호선, 2호선 겹치는 충정로역을 위치해져 있는 거고요. 이 위치에 접해져 있는 게 우리가 삼성 사이버빌리지가 접해져 있고, 밑으로 우리가 센트럴자이가 접혀져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아이파크, 그 다음에 공덕자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건너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쪽을 서대문구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을 마포구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북아현, 여기를 아현, 이렇게 해서 통합쳐서 우리가 아현 뉴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아파트들이 보면 우리가 아현 1구역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 무엇보다도 그 서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그 나홀로 아파트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두 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서서울 아파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서서울 아파트 현재 위치는 에오계약하고 삼성 서서울 아파트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동으로 위치해져 있고, 지금 아현 1구역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 이게 아현 1구역이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환경적 요소가 좋아지겠죠.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좋아지고, 또 하나는 여기 배후가 그동안 빌라 단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산악지대고 여기 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길도 정리가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격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큰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서울 삼성 아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서서울 아파트로 나와 있고요. 서서울 아파트는 나홀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도 상당히 주변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호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지역입니다.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현 1구역하고 같이 되면 될수록 여기도 유리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왜 서서울 아파트가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서서울 아파트 자체로 보면 이렇게 적은 나홀로 아파트고, 이쪽 전체적으로 보면 전면이 이쪽이 아니고 전면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 지금 보시면, 그러면 전면 바라보는 뷰 자체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빌라나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여기가 정리가 되면, 아현 1이 정리가 되면, 이게 아현 1입니다. 아현 1이 정리가 되면 이쪽이 전체적으로 공원도 만들어지고 환경적 요소가 훨씬 좋아지겠죠. 조망권이 더 좋아지겠네요. 조망권도 좋아지고 생활권이 같이 좋아지죠. 그래서 수혜 지역으로 될 수가 있어요. 네, 조망권과 생활권 때문에 아무래도 서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보게 될 아파트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현 아이파크입니다. 네네. 아현 아이파크에 대해서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아현 아이파크에 대해서 보시죠. 지금은 이제 아현 1구역하고 접해져 있는 아현 아이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재개발된 지역이고요. 초기에 인기도 많지 않았고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분양가 찾아보면 지금 단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현 뉴타운을 이쪽을 보시면 제일 먼저 올라갔던 데가 공덕자이가 리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현 지금 아이파크입니다. 아현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분양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픽 올라가고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그런 데고, 또 하나는 산악지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악에 가까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건축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현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가서 아마 상당히 더 유리한
지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트럴 자이에 비해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언 아이파크 영상 보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아이파크가 건축비가 좀 저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건축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죠. 우선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나오는 거니까 분양가에서 일반 사업비하고 건축비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건축비가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싸다라는 얘기는 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평지형이냐, 산악형이냐. 평지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택지 개발에서 나옵니다. 택지형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거의 평지형으로 나오고, 산악형은 우리가 강북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재개발이 대부분이 이 산악형에 해당이 되죠. 산악형이라는 얘기는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뭐가 돼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산이 높다는 얘기는 안에 바위가, 암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걸 깎아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깎아내고 나서 거기에 평지형으로 만들어야지 아무래도 넓게 좋겠죠. 세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 토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버리면 세대는 안 좋은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그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산악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악형이니까 그걸 많이 깎아냈죠. 많이 깎아내서 지하 주차장을 넓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이언 1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더 깎아내면서 계단 단수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영상 보시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구역 해제가 아이언 1구역 구역 해제가 잠깐 됐었어요. 지금도 구역 해제 예비 구역 지정이 돼 있는데 그때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와서 단독 주택을 얼른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사서 지은 겁니다. 지어서 다세대를 만든 거죠. 이 두 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아이언 1구역에 포함돼서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게 되죠. 실질적으로 뭐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배의 이익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쓸 데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그 지난 시간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그 손해보는 곳과 이익을 보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축 같은 이 집이 손해를 보는, 이 단독주택이 손해를 보는 지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역 해지가 됐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선택을 했어야죠. 빨리 선택을 해서 옆쪽 같이 지금 이쪽하고 이쪽 지금 새로 집이 아마 지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처럼 건축 허가를 내서 빨리 다세대로 바꿨어야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아마 모르시니까 이렇게 사시지 않았느냐. 이분들은 지금 감정평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를 상에서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미 다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세대당 입주권이 하나씩 나오고, 그렇죠. 입주권도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감정이 높게 돼요. 감정평가 자체가 높게 된다는. 감정평가 자체가 상당히 상향돼서 신축이다 보니까 오래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게 권리의 산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고시를 하는데 2020년 여기 아이언 1구역 같은 경우 언제 산정이 됐냐면 8월 20일 날 산정됐어요. 8월 20일 날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8월 20일 이전에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8월 20일까지 권리 산정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손해보신 분은 이 단독주택에 있는 분은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역 해지가 됐을 때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그렇죠. 권리 산정일에 인정을 받았다면 네.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그냥 단독주택으로서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최소한 재산으로는 6배 이상 가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야. 거지 못 받은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다음 볼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유명한 이제 공덕자이죠. 공덕자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덕자이는 보시다시피 이쪽 아현 구역에서는 좀 대단지에 속해 있고 남쪽으로 대단지로 속해져 있고 우리가 얘기하면 북하양 쪽입니다. 우리가 배수지를 끼고 북하양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단지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고 여기가 들어왔을 때는 마레프보다 조금 늦게 입주를 했어요. 마레프보다 조금 늦게 입주를 했고 여기가 이제 리딩 단지가 되는 거죠. 리딩 단지가 이쪽 나름대로에서는 리딩 단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못 받았냐면 주변이 얘가 아현 1이 여기에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아현 1구역에. 아현 1구역.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소위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아현 1구역에 있는 분들도 여기를 다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여기를 다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이게 평준화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쪽이 우리가 뷰권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전체 아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가 넘고 2015년에 4월에 입자를 했고 주차 세대수가 이렇게 보시면 주차 세대수가 이렇게 산악형으로 돼 있으면서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른 만약에 지금 하면은 1.5대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갔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적률적인 거에서도 좀 그렇게 상향을 못 받았어요. 물론 역세권이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애호개역하고 가장 접해져 있고 역세권이긴 하지만 많이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 세대가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 거의 5분의 1이 임대 세대네요. 그렇죠. 네. 초품화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거죠. 초품화라는 매력을 갖고 있었고 역세권이면서 이 정도 1000세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가격이 아현 1과의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현 1이 지어지고 나면 재건축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가격적인 거에서는 여기가 하향의 기준이라는 얘기는 최소 얘보다는 공덕보다는 아현 1이 더 나을 거야. 라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현 1이 아무리 낮아도 공덕자이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공덕자이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공덕자이라는 데는 당시에는 건축 공사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겠죠. 지하주차장 2층, 3층을 내서 평지로 만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단식으로 나타나서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마레프에 비해서 여기가 좀 높이 차이가 나요. 산악형적인 높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을 그것도 랜드마크를 뺏기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공사비가 재개발을 할 때 공사비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것과 많이 들어가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마포 공덕자이를 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현 1구역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를 지하 주차장화 시켜서 높게 뽑는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마포 공덕자이하고 똑같이 북향적인 문제가 있어요. 남하향이면 제일 단지가 좋은데 북하향이라는 얘기는 북쪽을 보고 하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남쪽이 산악지역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길 배수지를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얘기는 층고가 계속 역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중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보니까 네. 남하향, 북하향 얘기를 하셨는데 남하향, 북하향의 장단점과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남하향, 북하향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산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이면 자 북쪽에서 남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산악형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길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산을 쳐다봤을 때 이쪽을 쳐다보는 것과 여기서 남향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향이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남하향, 이게 북하향. 북하향이다 보면 우리가 뭐가 많이 힘들어져요? 이게 많이 힘들어지죠. 조망권이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 그림자 지는 부분들이 이쪽이나 이런 데들이 그림자 지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하향이냐 남하향이냐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럼 그러니까 남아향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좋죠. 단지 배치도 좋고 여러 가지가 유리하죠. 예. 가격적인 면에도 상당히 유리해지고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화면에서와 같이 단지 내에 공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단지 내에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원래 이제 단지 내는 주차장으로 되는 거고 도로라고 인정을 잘 안 하죠, 법상으로. 근데 이제 노란 선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도죠. 지방도고 공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칸을 쳐놨어요. 네네네. 못 오게. 원래 공도라는 거는 지분을 하면서 양쪽에 통행이 일반인이 통행이 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여기는 지금 단지를 쪼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근데 여기에 왜냐하면 끝자락 쪽으로 지금 아연1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되고 나면 이 공도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공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차가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거가 이제 하나의 단점적인 요소가 되죠. 단지가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중간에 많습니다.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쪽 지나가는 차들이 없으니까 민원을 안 넣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걸 왜 공도로 봤냐면 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중앙선이 있죠. 네, 중앙선이 있길래 네. 중앙선이 있으면은 이거는 공용도로인데 네. 이게 마치 그 꼭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인 네. 것처럼 돼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여기가 불법이죠. 이게 차단기가 불법이죠. 차단기. 차단기가.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라 뭐 이런 거가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서 보시죠. 공덕자이 자체도 뒤에 이제 소위 초등학교라는 초품화를 끼고 있습니다. 얘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학교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아연 1구역이 되더라도 소위 초등학교를 일부는 이용을 할 겁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용을 하겠지만 같이 이용이 돼서 소위 초등학교 자체가 앞으로는 상당히 좋아지는 초등학교가 될 거고 역을 바로 관통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메인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호계역에서 바로 초입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얼마 안 걸리지만 이 끝자락에서는 초등학교하고 가까워서 이 끝자락 쪽에 있는 데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 그런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도 안 다니고 조용하고 그런 거를 숲속 정원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공덕자이 같은 경우 보니까 아파트 앞쪽은 역에서 가깝고 네. 뒤쪽은 또 소위초등학교, 네. 학교에서 가깝습니다. 선호하는 세대 구성원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에서 가까운 거의 일반적인 구성은 역과 가까운 쪽은 대부분의 구성이 중소형 평수로 구성을 합니다. 중소형 평수로 구성을 하고요. 역하고 먼 쪽은 일반적으로 이런 쪽은 중대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 공덕 같은 경우 좀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인데 이 초등학교하고 끼어져 있는 쪽은 대부분이 누가 유리해지냐면 초등학교 초품화 다니는 사람들이 유리해져요. 그렇죠. 유리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에서의 거리를 보면 아파트를 할 때 가정에서 제일 이제 상전이 누구냐? 아이들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제일 상정이 아이들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 와이프죠. 와이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애완견이죠. 남편은 마무리고 그러니까 남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편해야 된다? 얘와 가장 우선인 게 얘죠.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우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호도 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모들 가운데서 선호하는 면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치를 보면 초등학교 가까운 쪽 아니면 역에서 가까운 쪽이 중소형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임대 나가는 거, 전세 나가는 거, 매매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역세권 가까이와 초등학교 가까이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적인 형성도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비슷한 가격이더라 할지라도 빨리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 전세를 내놔도 빨리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 단지 내에서도 그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는 그 아현 재개발 1구역과 그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아현 재개발 1구역의 영향권에 있는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미래 가치에 대한 총평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항상 어디를 투자를 하면 이제 결국은 투자 가치에서 이득이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현 1구역을 기점으로 봤을 때 수혜 단지는 이제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1순위가 될 겁니다. 수혜가 가장 큰 단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서서울 아파트, 삼성 서서울 아파트고 아이파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거는 비슷하게 여기는 2-1, 여기는 2-2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형 단지들이 대형화되는 단지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로가 대형화 단지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되고, 여기는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던 게가 전체 세대로 2-3천 세대가 되는 하나의 단지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공덕 자이 같은 경우는 한 4순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이제 아현 1구역 같은 경우가 여기에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리더를 해 나갈 거다라는 거죠. 가격적 리더. 가격적으로 아현 1구역이 리더를 해 나갈 거고, 리더 해 나가면서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가장 수혜 단지.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아현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깎여요. 단지를 깎고 아파트 내를 통과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충정로역까지 진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가장 큰 수혜 단지로 보는 거죠. 나홀로 있다가 수혜 단지로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래 가치 자체는 이렇게 될 거고, 최소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우리가 공덕 차이가 이쪽에 최소 기준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더불어 이번 시간 아현 재개발 1구역과 그 주변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북아현 재개발 2구역과 그리고 서부권의 대표 단지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에 대해서 임장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현장의 이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